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곤란해하시고 걱정하실 만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청소년, 즉 미성년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질문은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것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로서 실제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향후 여자 청소년이 강제로 당했다고 문제 삼아서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남자 청소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제 수없이 많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여자 청소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남자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뒤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거나 아니면은 새 남자친구에게 들키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여자 청소년 입장에서는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강제로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른바 피해자 입장에 놓이게 됨으로써 본인의 자존심이나 명예 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죄 없는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극단적으로 신고 고소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사건화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됐든 고소가 됐든 학교에서 경찰서로 알렸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성범죄 사건은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이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냥 좋게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고든 고소든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통보가 갔든지 간에 최초에는 경찰서에서 남자 청소년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남자 청소년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일이 일어날 정도면은 만 14세는 넘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간주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소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위해서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청소년에게 전화를 합니다. 학생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의 이름을 얘기해 준 뒤 그 학생과의 관계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몇 월 며칠까지 경찰서로 나와라 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남자 청소년은 피의자,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신분, 피의자 신분이 돼서 피의자 신문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경찰 수사관, 흔히 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자 청소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강제성 등이 없었는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자 청소년은 부모님과 동석하에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 청소년이 스스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라는 강압적인 공간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본인이 떳떳하게 사귀어서 연애하다가 일어난 성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황은 제가 가정하는 자체가 남자 청소년은 억울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어쨌든 경찰 수사가 마쳐지면은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경찰은 사건에 폭행, 협박 등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검찰에 넘길 때 기소 의견으로 넘기게 되고 기소 의견이라는 것은 이 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남자 청소년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는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끝까지 자기가 폭행, 협박 등 강제성 있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은 사건은 거의 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안은 검사가 2차 수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범죄 소년이 저지른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가 심도 있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넘기게 됩니다. 이를 소년부 송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하게 되면은 이제 소년법원에서 학생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재판의 중간에 분류심사원에 간다든지 종국 결정으로 소년원에 가는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관찰 수준의 경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남자 청소년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라면은 소년법원에서 재판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쟁점은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쟁점이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 등 보호자가 이 사건, 즉 수사 재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1차 조사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최초로 경찰 조사 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 같은 아주 중한 범죄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이전에 변호사를 상담하여 이 변호사와 상담 후 이것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처벌 수위를 낮출지, 아니면 정말로 죄가 없이 떳떳하니까 절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무죄 주장을 할지를 구분해야 하는 거죠. 변호사와 상담 후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경찰이 압박된 수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어느 정도 변호사의 주장에 납득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상 대부분 검사한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사한테 가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년법원에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년법원에서 다시 검사로 송치되도록 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무죄 주장을 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서 끝낼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특히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의 아이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입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즉시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